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고추무 저희가 기르면서 이제 현장 판매 및 택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1월 31일이니까 1월도 다가고 내일부터는 이제 2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고추 농사는 다 이제 몇십 년씩 이제 많이 지셔가지고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제가 고추 농사 이제 몇십 년 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추 농사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좀 고추 농사를 좀 잘 되고 좀 쉽게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고추 농사를 매년 농사를 지면서 느낀 점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걸 자세히 말씀을 다 드리려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려도 그 끝이 없는데 하여튼 요점만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이제 고추 품종이 그렇게 이제 PR 계통만 좀 나왔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뭐 탄저병이나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품종만 못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탄저병,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 이 네 가지 거의 네 병의 품종이 나오고 또 품종도 옛날 품종보다 지금은 고추도 크고 또 많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고추 농사가 옛날보다는 좀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농사를 지면 느낀 건데 매년 농사를 져도 계속 배우는 게 농사기 때문에 이제 첫째 고추는 제가 이제 가을에 이제 그 농사를 잘 되게끔 위해서는 이제 뭐 집도 넣어서 갈아 놓으면 좋고 그리고 퇴비도 어느 분들은 뭐 가을에 넣으면 뭐 퇴비가 유실된다 그러는데 이 땅은 퇴비를 낼수록 좋기 때문에 특히 물론 다 농작물에 거름을 많이 내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 고추는 이제 농작물 중에서 가장 그 퇴비도 많이 내야 되고 땅에 유기물 함량도 많아야 고추가 잘 되고 또 고추는 워낙 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거름이 조금만 하게 되면 고추도 끝물까지 많이 따지도 못하고 또 고추도 작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우선 고추는 거름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비료도 많이 쓰지만 이제 퇴비를 많이 내야 이제 심었을 때부터 후기까지 고추가 이제 꾸준히 거름을 빨아먹기 때문에 고추가 작아지도 않고 후기까지 잘 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려드렸지만 이 고추는 물론 이제 좁은 면적에 이제 많이 심으시려니까 이제 고추를 막 보이게 심으시는데 가능하면 뭐 이 포기 사이는 보통 뭐 40에서 45cm 이제 놓지만 이랑 사이는 최하 1m 20 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최하 아무리 못 뛰어도 1m 50 이상 고추가 잘 되면 1m 한 80 이 정도까지 이랑 사이를 뛰어놓으면 탄저병도 훨씬 덜 걸리고 고추 따기도 좋고 그 다음에 지지 세우기도 좋고 약 주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통풍이 잘 돼서 첫째는 탄저병이 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고추가 야무지게 열려서 이제 붉어가기 때문에 고추가 단단해서 탄저병 균이 빨리도 안 퍼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이제 내병계 품종이 있으니까 옛날보다 약도 덜 줘도 되고 또 그만큼 탄저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제 옛날 품종 마냥 2, 3일 내에 전체 다 퍼져가지고 이제 고추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탄저병이 하나 찍힐 때 빨리 약만 주면은 또 탄저병이 퍼지지 않고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농사 짓기가 훨씬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고추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도 아직까지 저희도 이제 농협에 이제 고추 올해 이제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그러는데 그 영농 회장님께 이제 복합 내병계 품종을 저희는 길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품종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은 일반 품종 싼 거를 자꾸 워낙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조금 싼 거 이제 심으시면 이제 탄저병에 약하기 때문에 또 이제 칼라병 이런 탄저병에 약하기 때문에 농사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도 그거를 지금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추는 복합 내병계 품종을 꼭 선택하셔야 되고 일항 사이를 최대한 좀 내폭이 덜 심더라도 널찍널찍하게 해서 일조량이 잘 이제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통풍도 잘 돼야 되고 또 고랑이 넓게 넓으면 아무래도 약주기도 여러 가지 수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고추는 이제 품종 선택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인데 뭐 병해충은 네 가지 복합 내병계니까 일항 사이만 넓게 하시고
퇴비만 좀 많이 내시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이 고추가 삼갈래 밑에서 제가 두세 가지는 키우면은 이제 괜찮다고 했는데, 밑에까지 가지를 이제 다 훑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밑에는 또 남겨놓으시는 분도 계신데, 이 지주로 끈을 잘 못 드시면 이 고추가 땅에 늘어져 가지고 땅에 닿게 되면, 암만 비닐 멀칭을 했다고 하더라도 포기 사이에 흙을 얹어놨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막 이제 물에 튀고 그러면 밑에 격까지는 흙이 묻게 되면 거기부터 탄저병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 가지가 이 그 두둑에 늘어지거나 그 흙이 튀어서 묻게 되면 탄저병이 더 빨리 이제 감염도 되고 걸리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면 탄저병 덜 걸리고 안 걸리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비를 대개 이제 처음에 씻고서 한 12일 정도 됐을 때 추비를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꼭 반드시 한 뼘 이상 띄고서 꼭 2숟갈 정도를 꼭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실 때는 물론 질소를 꼭 주셔야 되지만, 질소는 2이고 가리는 1, 비일로다가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질소만 주게 되면 고추가 웃자라고 고추가 단단하게 열리지 않고 질소 인산 가리 비율이 잘 맞아야 되는데, 질소 성분만 너무 많게 되면 이 고추가 연하게 열리고 연하게 크기 때문에 나중에 탄저병 침투 들어가는데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고추가 질소 인산 가리 비율이 잘 맞아서 고추가 단단하고 그렇게 열려야 그 다음에 탄저병도 빨리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탄저병은 대개 이제 가장 고추 농사 지으면서 탄저병이 제일 어려운 건데, 탄저병은 제가 내일 한번 자세히 또 한번 그 탄저병에 관해서만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꼭 퇴비를 좀 많이 못 냈을 때는 그 원예용 복비나 아니면 요소에 꼭 요소만 주시지 말고 저 가리를 꼭 섞어서 주시면 이 고추도 빨리 붉게 되고, 그 다음에 고추도 단단하고, 또 이 가리는 고추를 많이 열리게 하는 거니까 고추도 또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꼭 추비 주실 때는 한 번에 많이 주시지 말고, 고추가 이제 보통 4월 말에서 이제 후기까지 따려면은 한두 번 줘서는 안 되고, 고추 한 10일 간격으로 너무 한 번에 많이 뿌리시지 말고, 이제 비 온다고 그래도 이제 할 때고 저녁 때 고거랑에다 좀 뿌려주시면 그게 녹아 들어가서 이제 고추들이 빨아먹으면 후기까지도 고추가 작지 않고 꾸준히 고추가 이제 크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건비 때문에도 다 이제 고추 그 품종도 옛날보다는 다 고추가 이제 한 뼘씩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작은 품종들은 이제 덜 심게 되고, 이제 대가종, 극대가종을 이제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저희 반 옆에도 아는 형이 고추 농사를 짓는데, 고추 한 200개 요 정도 300개 심은 건데도 몇백 건씩 따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제 매일 대화도 하고 거기서 영상도 몇 번 찍었고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보고 그러면, 이 고추는 연작을 물론 모든 농작물은 연작이 이제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고추를 30년을 심어도 매년 고추가 필요한 미량 성분을 꼭 뿌려주고, 유기물 함량 퇴비만 많이 뿌려주고 그러면 고추가 병도 안 나고 아주 고추 매년 수백 건씩 따는 걸 제가 보기 때문에, 고추는 꼭 가장 중요한 것이 퇴비를 많이 내셔야, 퇴비가 적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추도 적어지고 후기까지도 이제 고추를 많이 못 따고 그러니까, 물론 비료도 좋지만 비료는 속효성이라 계속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 간격으로 꾸준히 한 5, 6회 주어야 이제 고추를 이제 많이 따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탄저병은 제가 내일도 이제 말씀드릴 테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이 탄저병 균이 그 고추밭에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퍼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비가 많이 올 때 탄저병은 생기기 때문에, 꼭 날이 좋다가도 비가 막 3일, 4일, 5일 계속 올 때는 그 비가 안 오는 틈을 타서 침투되는 전착제를 꼭 넣어가지고 고추밭에 약을 뿌리게 되면, 그 균이 고추 속에서 잠복해 있다가 탄저병균이 침투가 돼서 약기운이 들어가면, 그때 고추가 안 썩었던 것도 막 썩으면서 나타나면서 균이 다 죽어가지고 치료가 잘 되니까, 꼭 침투되는 전착제를 꼭 약하고 섞어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장마지기 전까지는 예방약을 다이센이나 디프라탄이나 안트라콜, 톱신 이런 걸 줄 수도 있지만,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은 꼭 침투되는 전착제를 넣으셔가지고, 약이 좀 비싸더라도
치료되는 탄저병 약을 꼭 농약사나 농협에 가셔서 사서 주셔야 그 치료가 되고 약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요 근래 들어서는 그래도 태풍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이 고추 끈을 그냥 아무렇게나 떠도 이렇게 한쪽으로 몰린 게 좀 덜 몰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제 또 바람 불지도 모르니까 꼭 제가 영상에 보면은 제가 몇 번 올려드렸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꼭 올려드렸는데, 고추 그 떠나가는 방식을 꼭 그렇게 실천을 하셔야지, 그냥 양발끈이나 아니면 뭐 철사나 아니면 뭐 그냥 찍어서 이렇게 호치게트로 물린다든지, 아니면 양발끈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끈을 다 드문드문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플라스틱 핀 같은 걸로 드문드문 그냥 물려놓던지 이렇게 하면은 새삼써도 그게 이제 비가 와서 미끈미끈하고 바람이 불면 좌우로다가 그 파이프로다 몰리기 때문에, 거기 몰리게 되면 그 속에서는 통풍이 앉아서 병도 걸리게 되고, 또 고추도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쏟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파리도 뭉치게 되면 이제 고추가 이제 그 일주량을 받아야 되는데 고추도 작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고추는 절대 우리 가장이가 하나 부러지면 부러지더라도 고추가 모조리 떠나가게 되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더 쉬우면서도 굉장히 튼튼하고, 비바람에 몰아쳐도 가장이 하나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 좌우로다 몰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잘 해놓게 되면 후기까지 그냥 끝만 양쪽에 떠주면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뚝도 꼭 이제 옛날에는 중앙에다만 이제 뭐 2m, 뭐 2m, 1m 50m 이제 꽂아 나갔는데, 가능하면 말뚝도 지금은 이제 그 말뚝 판매하는 데서도 보통 이제 1m 80짜리를 많이 팔으니까, 최하 1m 80짜리는 사다 꽂아야 2, 30cm 땅에 들어가면 1m 50 정도는 이상 돼야 고추로 끈을 뜨기가 좋으니까, 가능하면 짧은 말뚝보다는 1m 80에서 내가 하우스 파이프 뭐 25mm로다가 만들 때는 2m씩 잘라서 1m 80 정도는 고추가 이제 지주가 세워져 있어야 후기까지 고추가 막 2m까지 끓 때 양쪽에 꾸준히 끈을 이제 돌려가며 떠 주셔야 이제 고추가 늘어지지 않고 고추도 잘 붉고 따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최하 1m 80짜리 이상은 꽂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추 끈도 제가 매년 농사지면 느낀 건데, 자주 이렇게 한 뼘 가격으로 꾸준히 떠줘야지, 이게 빨리 안 떠주게 되면 자꾸 양쪽으로 늘어져 가지고 고추 끈 뜨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하고 꼭 말뚝은 가운데 중앙에만 한번 받고, 물론 끝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 Y자형으로 양쪽에 이렇게 각개로 꽂아주게 되면 위에 가서 뜰 때 뭉치지 않고 양쪽만 돌려주면 되니까 고추가 그만큼 늘어지지 않고 잘 붉고 약주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점만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품종 선택을 꼭 복합 내병계 품종으로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그 칼라병이, 옛날에는 칼라병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칼라병이 몇 년 전서부터 엄청 이제 탄저병 다음으로 다 문제가 많이 생기고, 탄저병이 약이라도 방지하면 그래도 몇 번 따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칼라병은 한번 초기에 오기 시작하면 고추 얼마 따지도 못해 그냥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꼭 복합 내병계를 심으셔서 탄저병,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 이 네 가지가 저항성 품종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비가 올 때는 아무리 복합 내병계 품종이라도 꼭 약을 주셔야 되고, 날이 좀 좋을 때는 뭐 10일 정도 돼서 약을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날이 좋을 때도 똑같이 주시고 비 올 때도 똑같이 주시면, 비 올 때 탄저병은 꼭 걸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고추 그 가지가 늘어지면, 흙이 튀면은 탄저병이 먼저 걸리니까 절대 땅에 늘어지는 거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지주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끈 잘 뜨시고, 그 다음에 일항 사이를 좀 널찍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추비를 좀 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가을에 고추 농사 끝났을 때 집이라든지 탭이라든지 그 밀양 요소는 반드시 석회를 꼭 내셔야 되니까 석회 내시고 붕사 내시고, 그 다음에 막아 내시면 이제 고추 이제 심어서 크는 과정에 이파리도 두터워지고 노란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이 막아 내심을 꼭 땅에다 넣어야 되고, 또 꼭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한 푸대 얼마 안 가니까 꼭 300평에 한 푸대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석회도 매년 내신 밭은 조금 내지만 석회를 많이 안 내신 분은 300평 기준에서 한 20kg짜리 한 15부대를 뿌리셔야 되니까 100평에 4-5분 꼭 뿌리셔야 되고, 거기다가 또 용성이비 같은 것도 한 뭐 100평에 한 푸대 내시면 고추가 알도 좋고 여러 가지 밀양 요소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한 푸대 꼭 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양파, 대파, 쪽파,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마늘 이런 네 가지 종류는 이제 염기가 더 필요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300평에 한 15kg에서 20kg, 20kg 정도를 갈기 전에 뿌려서 노타리 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작물 뭐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뭐 콩이라든지 배추 이런 뭐 작물들은 뭐 한 300평 기준에 했을 때 한 10kg 정도를 뿌리면 100평에 한 3, 4kg 정도 이렇게 뿌리시면 고추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농사 지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추밭에는 반드시 퇴비, 그 다음에 원예용 복비, 그 다음에 용성인비, 그 다음에 석회, 그 다음에 붕사,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조금 이렇게 뿌리시면 고추가 농사 어렵지도 않고 잘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고추 가격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고추는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고추도 이제 매년 따기가 힘들으니까 면적이 그렇게 1년에 확 주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는 가격이 물론 비싸면 좋지만 가격보다도 우선 내가 농사를 잘 되게 농사를 져서 똑같은 한 평에 누구는 한 관 따고 누구는 두 관 따고 또 누구는 세 관 따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에 둬서 고추를 많이 따야 또 가격이 비싸면 더 좋지만 가격이 싸도 농사 짓는 데 수입도 좋고 타산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말씀드렸고 내일은 탄저병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